자, 이 용언을 보면 우리가 용언이라 하면 곧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말에서 용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건 동사와 형용사밖에 없고, 그리고 이 동사 형용사는 어간과 그리고 어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런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서 그 활용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미라 하고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어간은 실질 형태소고 어미는 문법적인 걸 드러내는 형식 형태소죠. 그러나 둘 다 의존 형태소로 혼자는 쓸 수 없고 상대방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 먹었다라는 말을 들어서 어간, 어미를 구별해 보면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먹었다를 찾으려면요, 먹었다를 찾으면 안 나와요. 뭘 찾아야 나오지? 먹다라고 해야 나와요. 이 국어사전에 올라오는 이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본형은 어간과 어미로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형에서 다를 뺀 앞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어간이 되지. 그러면 먹었다 해서 어간은 뭐야? 먹이야. 이게 어간이야. 그리고 그 뒤에 엇과 다가 모두 어미지. 그렇다면 어미는 둘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끝에 있는 어미를 단어의 끝에 온다 해서 뭐라고 불러? 어말, 어미라고 부르고, 요 앞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쓴 엇을 어말, 어미 앞에 온다 해서 뭐라고 불러요? 선어말, 어미다 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말의 선어말, 어미는 이렇게 시제와 또 시라는 높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제와 높임을 드러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어간이 오는 거죠. 그렇죠? 자, 얘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건 이런 단어야. 높였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죠? 담을 높였다. 그럼 이 경우 우리 학생들한테 이 높였다를 형태소로 분석해라 하고서 어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높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이 높였다를 사전에서 찾을 때 높다를 찾으면 안 되지. 뭘 찾아야 돼? 높이다를 찾아야지. 왜냐면 높이다라는 말은 높다에서 전미사 이가 와서 새로 만든 말이지. 그러니까 높이다를 찾아야지 높다를 찾으면 안 되죠. 새 말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높이다가 기본형이니까 어간은 뭐가 돼요? 어간은 뭐가 돼? 높이가 어간이고, 그리고 선어말음이 뭐야? 그리고 어말음이 뭐야? 다야. 그런데 여기서 형태소를 분석할 때에는 이 높이다라는 말 자체가 뭐함으로 이루어진 거야? 전미사 이가 들어간, 즉 파생어니까 다시 형태소로는 전미사를 구별해야지. 그래서 높였다는 높과 이와 엇과 다로 쪼개지는 거죠. 그럼 질문, 여기서 높은, 높다의 높은 어간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라고 말해야 돼? 어근. 그리고 이는 뭐라고 말해야 돼? 전미사, 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야? 어간이 되고, 그리고 엇과 다가 뭐가 되는 거야?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한꺼번에 분석해도 되지만 잘 안 될 때에는 먼저 어간, 어미를 나누고 다시 그 어간에 혹시 접사가 있는지 또는 다른 단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동작을 말하면 동사고 성질, 상태를 말하면 형용사다. 이건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뛰다가 풍사가 뭐냐 그러면 동사, 또 예쁘다가 풍사가 뭐냐 그러면 형용사. 이건 어렵지 않은데 가끔 우리말에는
크다라는 말을 찾았더니 얘가 품사가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크다라는 말이 동사요 형용사요라고 외우는 건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문장에서 구별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이 단어가 동사라면 그때는 현재형 어미 니은다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큰다라는, 그는 중학생이 되면서 부쩍 키가 큰다, 이렇게 니은다의 결합이 가능하면 뭐야? 동사. 이런 니은다의 결합이 가능하지 않으면 뭐다? 형용사다. 그걸 즉 처음에 써놓은 거야.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구별할 때 먹다는 먹는다, 즉 현재형 는다 가능하니까 동사지만 예쁘다는 예쁜다 가능하지 않으므로 형용사다 이 말이죠. 나머지 방법도 있지만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는 현재형 어미가 꼭 들어가야 되고 형용사는 현재형 어미가 없이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영어에도 조동사가 있듯이 우리말에도 원래 동사나 형용사, 본용어 이외에 그걸 도와주는, 즉 가능성 또는 의지 또는 경험, 완료 등을 도와주는 걸 보조용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는 점심을 이미 먹어버렸다 이러면 이 버리다는 뭐 휴지를 버리다처럼 그 버리다와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서는 그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앞에 먹다라는 말이 완료, 끝났음을 말해주는 그런 도움말을 줄 뿐이야. 영어에서는 can이니 will이니 shall이니 조동사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아예 will, shall, can 조동사 외우면 돼.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조동사로 쓰이는 건 뭐뭐 하고 싶다 이 정도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본래 즉 동사도 있고 본래 형용사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얘가 본용어인지 보조용어인지 우리가 스스로 문법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러면 뒤에 오는 말이 보조용어이고 본용어이 아닐 때에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뒤에 오는 말이 보조용어이면 이 말을 빼도 의미가 변함이 없어. 그는 점심을 먹어버렸다나 그는 점심을 먹었다나 똑같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 보조용어는 그 보조용어이 없이도 의미가 변함이 없다면 이는 보조용어이고, 그걸 빼서 의미가 달라지면 그건 같은 본용어이 나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용어이 두 개 올 때 두 가지가 있어.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본용어과 본용어이, 그래서 서술어가 두 개가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즉 서술어가 이렇게 용어이 둘 이상 나왔을 때 앞에 오는 건 무조건 맨 앞에 있는 건 서술어야. 이건 서술어 1이야. 이걸 본용어라고 한다고. 그런데 뒤에 오는 건 얘가 보조용어이면 그때는 얘는 없어도 의미가 되니까 서술어가 그대로 하나인 거야. 그러나 이때 뒤에 오는 말도 또 하나의 서술어라면 이때는 서술어가 둘이 되는 거지. 따라서 밥을 먹어버렸다는 서술어가 먹어버렸다 하나가 되는 거지만 그는 쟁반을 들고 뛰었다. 그는 쟁반을 들고 뛰었다. 이러면 이때 용언이 두 개가 나왔잖아. 들다와 뛰다 두 개가 나왔지? 이때 앞에 있는 건 당연히 본용언인데 이제 뒤에 있는 게 보조용언이냐 또 하나의 본용언이냐 이거야. 그 방법, 판단의 방법이 뭐라고? 이 뛰었다를 생략해도 의미가 같냐 이거지. 그는 쟁반을 들었다와 그는 쟁반을 들고 뛰었다는 의미가 다르지? 그렇죠? 그러므로 이때 뛰었다는 보조용언이 아니라 뭐라고? 또 하나의 서술어라고. 그래서 이때는 서술어가 1, 서술어 2 두 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나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만났을 때에는 용언은 두 개지만 서술어는 하나인 거고. 자, 예문 봐. 나도 너를 따라가고 싶다. 이때 뭐뭐 하고 싶다는 고민할 것도 없어. 보조용언밖에 없으니까. 이건 고민할 게 없지. 우리말에 쉽다라는 그런 본용어는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보조용어니 쓰였고, 이때 뭐뭐 하고 싶다는 띄었으면, 즉 붙였을 수가 없죠. 보조용어는 반드시 띄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두었다. 이때 두다는 어떤 물건을 두다라고, 원래 두다라는 동사도 있기 때문에 이 두다가 본용어인지 보조용어인지를 판단해야 돼. 그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고? 두었다를 빼버리라고. 그럴 때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다 충분하지?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다나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두었다나 똑같지? 그러므로 두었다는 보조용어니 쓰였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서술어가 하나인 거지. 먹어두었다라는 두 단어가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책을 서가에 꽂아두었다. 이 경우는 책을 서가에 꽂았다라는 말이나 큰 차이가 없죠? 그러므로 이때 두다는 보조문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다 하면 이때 푸르다를 빼버리고 가을 하늘이 맑았다 하면 푸르다는 의미가 빠져버리잖아. 그러므로 이때에는 서술어 1, 서술어 2, 서술어가 두 개다 이 말이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재판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두 단어가 만났지만 서술어는 몇 개? 하나. 반면에 본용어과 본용어 뒤에 있는 말이 보조용어니하고 본용어니라면 이때는 서술어도 몇 개? 두 개다. 이걸 잊으면 안 돼. 이때는 서술어가 두 개가 된다. 나머지는 읽어보지 마요.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읽어보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여기까지 본용어는 보조용어니 뒤에 오는 말이 보조용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지금 알려준 걸 기억하면 돼. 방법은 간단해. 보조용어는 없어도 뭐야? 말이 된다. 반면에 보조용어이라고 생각하고 뺐는데 의미가 달라지면 그건 또 하나의 서술어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용언의 활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먹었다, 먹고, 먹으니, 먹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하냐면 활용한다라고 말해요. 동사나 형용사가 이런 식으로 어미가 바뀌면서 변하는 걸 활용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와 뭐가 있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어요. 그러면 용언의 활용에서 이게 규칙과 불규칙이 있는데 우리말의 규칙 활용은 리을이 탈락하거나 의모음이 탈락하는 건, 리을이 탈락하거나 의모음이 탈락하는 건 모든 현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는 규칙이야. 그러나 불규칙 활용은 어간 뒤에 어미, 아나, 어 이런 모음의 어미를 넣어봐서 어간 뒤에 모음의 어미, 아나, 어를 넣어서 즉 어떤 변화가 바뀌는 게 있으면 그게 불규칙이야. 만약에 모음의 어미, 아나, 어를 넣었는데 그대로다. 그럼 그건 뭐야? 규칙이야. 대신 이 어간, 아나, 어를 넣었는데 의가 탈락하는 건 규칙이라는 거 주의하고 그 외에는 어미, 아나, 어를 넣어보면 금방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옷 불규칙을 보겠는데 여기 옷을 벗다라는 벗다와 그리고 집을 짓다라는 짓다는
둘 다 동사로서 어간의 시옷 받침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때 이 중 하나는 규칙이고 하나는 불규칙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미 뭐를 넣어보라고? 아나 어를. 그러면 벗다에 어미 어를 넣으면 뭐가 돼? 벗어. 그대로 있죠? 바뀐 게 없지? 바뀐 게 없으니까 얘는 뭐야? 규칙이야. 규칙을 한 거라. 그런데 아래에 집을 짓다에 어가 오면 어떻게 돼? 지어지. 지서가 아니라 뭐야? 지어지. 시옷이 탈락했죠? 그러면 얘는 불규칙이고 명칭을 시옷 불규칙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옷 불규칙은 시옷이 탈락하는 거. 자, 활용해 보자. 짓다 지어. 시작. 짓다 지어. 놨다 나. 졌다 져. 붓다 부어. 이 경우는 즉 어미 아나어가 올 때 시옷이 탈락하니까 이를 무슨 불규칙? 시옷 불규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벗다와 빼앗다는 벗다에 어를 넣으면 뭐야? 벗어. 빼앗다에 아가 오면 뭐야? 빼앗아. 그러므로 그대로 시옷이 남아있으니까 규칙이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이제 비읍 불규칙은 역시 마찬가지. 비읍 불규칙은 그 비읍 받침으로 끝나는 말에 우리가 어미 뭐를 넣어본다고? 아나 어를 넣어봐. 돕다에 아를 넣었더니 뭐가 돼? 도와. 입다에 어를 넣었더니 뭐가 돼? 입어. 그대로 있죠? 비읍이 그대로 있으면 뭐야? 규칙. 간단하잖아. 비읍이 그대로 있으면 규칙. 반면에 여기서는 비읍이 뭐로 바뀌었어? 오로 바뀌었지. 비읍이 탈락한 게 아니라 비읍이 오로 바뀌었지. 그러면 이는 무슨 불규칙? 비읍 불규칙. 비읍 불규칙이다 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돕다 도와. 시작. 돕다 도와. 줍다 주워. 덥다 더워. 사납다 사나워. 항상 도와 고아를 빼고는 워로 바뀌어. 도와 고아를 빼고는 워로 바뀌어. 그래서 사나워. 또 아름답다 뭐야? 아름다워. 고맙다 뭐야? 고마워. 와가 아니야. 도와 고아를 빼고는 모두 워로 바뀌어. 고마워, 아름다워, 메모해. 고마워, 아름다워, 가까워 모두 워로 바뀌어. 그래서 비읍 불규칙은 도와 고아는 와로 바뀌고 그 외에는 모두 뭐야? 워로. 아름다워, 고마워, 가까워 워로 바뀐다 이 말이지. 이해됐죠? 비읍이 탈락한 게 아니야. 비읍이 오모음이나 우모음으로 바뀌는 거야. 비읍이 오모음이나 우모음으로 바뀌는 게 비읍 불규칙이야. 다음. 입다는 입어, 뽑다는 뽑아. 비읍이 그대로 있으면 뭐야? 규칙. 다음 디귿 불규칙은. 디귿 불규칙은 물을 깃다. 여기에 어가 오면 뭐가 돼? 물을 길어. 그렇죠? 소매를 걷다. 소매를 걷다. 여기에 어가 오면 뭐가 되지? 걷어. 그대로 있지? 그대로 있으면 뭐야? 규칙이고. 반면에 물을 깃다 길어처럼 디귿이 리을로 바뀌면 무슨 불규칙? 디귿 불규칙. 디귿 불규칙이다. 따라서 깃다 길어, 일컸다 일컬어 디귿 불규칙이고, 걷다의 경우에는 소매를 걷어라 이건 규칙이지만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다. 이때 걷다의 걸어는 불규칙이지. 그러니까 걷다라는 낱말은 규칙으로 활용되는 게 있고 불규칙으로 활용되는 게 있고 이 두 낱말은 뜻이 다르죠. 그렇죠? 또
묻다의 경우도 선생님은 나에게 장래의 희망을 물어보셨다. 묻다, 물어 하고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디귿 불규칙이지만 그녀는 밥을 아랫목에 묻어두었다. 이때는 디귿이 그대로 있으니까 뭐야? 규칙이지. 따라서 디귿 불규칙은 디귿이 뭐로 바뀌어? 리을로. 디귿이 탈락한다고 말하면 안 돼. 디귿이 교체된다고 해야지. 디귿이 뭐로 교체되는 거야? 리을로 교체됐을 때 디귿 불규칙이다라고 해요. 자, 다음은 르 불규칙인데 강물이 흐르다. 또 일을 치르다. 자, 위의 경우 강물이 흐른다. 흐르다의 경우 어가 오면 뭐가 돼? 흘러. 즉 리을이 새로 생겼지. 이 러는 음모음이 탈락해서 러 하고 이루어진 거고 갑자기 없던 리을이 더 생겼어. 이렇게 없던 리을이 더 생기면 이걸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치르다 이 경우에는 어가 오면 뭐가 돼? 치러. 치러가 아니지. 치러. 그렇죠? 음만 탈락하고 일을 치러. 즉 의 탈락만 일어났지. 아까 의 탈락은 뭐라고? 규칙이라고. 따라서 이때 치르다는 규칙 활용을 보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흐르다 흘러, 무르다 물러. 반면에 치르다 치러, 들르다 들러는 규칙이고. 그럼 빠르다는 르 불규칙이야, 규칙이야? 르 불규칙이지. 빠르다, 빨라 하고 활용하니까. 즉 활용을 해봐야 아는 거야. 활용을 해봤을 때 아나 어를 넣어 활용을 해보면 이게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를 알 수 있죠. 자, 다음 우불규칙은 밥을 푸다라는 말에 어가 오면 뭐가 돼? 퍼. 그래서 우불규칙은 푸다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밥을 푸다 어가 오면 밥을 퍼 이럴 때 우불규칙. 자, 여기까지 5개. 즉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우 불규칙, 르 불규칙. 이 5개, 사도 바울 이 5개. 이 5개의 불규칙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그래서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우 불규칙, 르 불규칙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라고 묶어서 말할 수 있어요. 다음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은 여 불규칙과 러 불규칙과 그리고 현재는 너라 불규칙까지. 그래서 여 불규칙, 러 불규칙, 너라 불규칙은 얘가 하나밖에 없어. 먼저 여 불규칙은 하다가 붙는 말만 여 불규칙에 해당돼. 여기 노력하다. 그럼 이 노력하다라는 동사에 어미 아를 붙였어.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냐면 노력하다에 어미 아가 오면 뭐가 돼요? 노력하여가 돼요. 갑자기 어미 아가 뭐로 바뀐 거야? 여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어미 아가 여로 바뀌는 건 하다가 붙는 말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다가 붙는 말은 무슨 불규칙? 여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어미 아가 여로 바뀌는 건 하다 한 종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하다가 붙는 말을 여 불규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음에 러 불규칙은 우리가 푸르다 그러면 나뭇잎이 푸르다 여기에 어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푸르러라고 하지. 푸르러라고 즉 활용이 돼요. 즉 어미어가 뭐로 바뀌어? 러로. 그래서 멀쩡한 어미어가 러로 바뀌어 활용이 된다고. 이런 불규칙을 무슨 불규칙? 러 불규칙이라고 하고, 이 러 불규칙은 네 단어 푸르러, 이르러, 누르러, 노르러 이렇게 네 단어밖에 없어요. 특히 푸르다, 누르다, 노르다는 모두 형용사지. 형용사 푸르다, 누르다, 노르다는 하늘이 푸르러, 나뭇잎이 노르러, 나뭇잎이 누르러 하고 러로 활용을 하고, 이를 러 불규칙이라고 해. 문제는 이 이르다, 이르러는 그는 대구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이렇게 어디에 이르다라는 동사는 이르러 하고 러 불규칙이지만, 그는 시간이 일러, 약속 시간이 너무 일러 카페에 들어갔다. 그는 약속 시간이 너무 일러 카페에 들어갔다. 이때 시간이 이르다 할 때 이 이르다는 이르러가 아니라 일러라고 활용하지. 똑같이 형태는 이르다인데 낱말 뜻이 다르죠? 어디에 도착하다는 의미의 이르다는 이르러라고 활용을 하고, 반면에 시간이 이르다, 너무 시간이 이르다 할 때 이르다는 일러라고 활용을 해. 그러니까 어디에 이르다 할 때 이르다는 이르러라고 활용했으니까 무슨 불규칙? 러 불규칙인데, 이때 시간이 이르다 일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르 불규칙이라고. 왜냐면 없던 리을이 생겼으니까 르 불규칙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르다의 경우에는 러 불규칙과 르 불규칙이 모두 가능하죠. 자, 그 아래 너라라는 어미를 쓸 수 있는 건 오다가 붙는 말. 그래서 어서 오다, 어서 오너라 하고 너라가 붙을 수 있는 말은 오다가 오는 말이고요. 이 거라의 경우에는 이제 불규칙에서는 빠졌어요. 원래 이 거라도 자다와 가다에, 그래서 자거라, 가거라 하고 활용을 하는데, 이게 한글 맞춤법에는 들어있지만 현재 표준국어 사전에서는 이 거라의 경우에는 뭐 먹거라, 자거라 다른 것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거라 불규칙은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라는 불규칙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은 세 가지, 즉 여 불규칙, 러 불규칙, 그리고 너라 불규칙. 여 불규칙은 어떤 말에 온다고? 하다. 그리고 러 불규칙은 어떤 단어에 온다고? 이르러, 푸르러, 누르러, 노르러. 반면에 너라 불규칙은 어떤 단어에 온다고? 오다라는 말에. 그 다음 끝으로 어간 어미가 모두 변하는 불규칙은 히읗 불규칙이야.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은 히읗 불규칙이고, 또 모두 형용사야. 그래서 히읗 받침이 들어가는 형용사가, 즉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히읗 불규칙이죠. 예를 들어 여기 하얗다 하면은 여기에 어미 아가 오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예라고 활용을 하지. 또 까맣다 라는 말에 어미 아가 오면 까매라고 활용을 해. 그러니까 어간에 있던 리을도, 어간에 있던 히읗도 탈락하고, 어간이 바뀌었죠? 또 어미 아가 뭐로 바뀌었어? 예로.
어미 아가 뭐로 바뀌었어? 에로. 그러므로 아예 어미도 바뀌고 어간도 바뀐. 그래서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뀐 그런 활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뀐, 즉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은 히읗 불규칙이 해당이 된다. 그렇죠? 지금 공부한 이 불규칙 외에 어미 아나 어를 넣었을 때 변함이 없으면 이건 모두 뭐다? 규칙이다. 그러니까 설령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예를 들어 울다라는 말이 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우니 이렇게 리을이 탈락해도 얘가 모음 어를 넣으면 울어 그대로, 즉 변함이 없으니까 설령 어떤 다른 모음이 올 때 리을이 탈락해도 이건 불규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해돼? 그냥 리을이 탈락하는 규칙 활용이지 불규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활용하다가 좀 이상한 게 보인다고 불규칙이 아니라 어미 아나 어를 넣었을 때 변함이 없으면 그건 규칙이라고. 그런데 반면에 어미 아나 어를 넣었는데 이게 헷갈락 뭔가 바뀌었다. 그럼 뭐라고? 불규칙이라고. 알겠죠? 자, 아주 그냥 머릿속을 까보고 싶어. 지금 이해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귀로 흘려듣는지 아주 답답해 죽겠어. 자, 그 다음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는 뭐냐면,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란, 불완전 동사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특정한 어미하고만 결합하는 동사야. 원래 동사는요 모든 종류의 어미와 만나거든. 그런데 딱 정해진 어미하고만 만나는 이런 동사를 불완전 동사라고 해. 그러니까 자꾸 이 불완전 동사를 불규칙 동사라고 오해하면 안 돼. 불완전 동사는 동사가 원래 모든 어미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특정한 어미하고 만나는 거야. 그럼 이 얘들을 외워두느냐?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어미 아, 고, 지, 며, 아, 고, 지, 며 이 네 개의 어미를 넣어봐. 그랬을 때 이 네 개의 어미가 모두 활용되면 그건 그냥 완전 동사고, 이 어미가 활용이 안 되면 그건 불완전 동사야. 해볼까? 달다 했을 때 이리 다오라는 말에, 다오라는 말에 즉 아를 넣어서 이리 다 이런 말 없지? 또 개를 넣어서 이리 달게 이런 말 없지? 야 그거 이리 달게 이런 말 없죠? 그럼 모든 친구가 없어지는 거야. 따라서 이리 다오 이렇게는 해도 이리 달게 안 된다 이거지. 또 그 물건을 이리 달지 이런 말 없지? 그러니까 불완전 동사. 또 데리다,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다, 고는 올 수 있는데 누구누구를 데리지 마라 이런 말 없지? 그렇죠? 또 누구누구를 데리면 이런 말 없지? 내가 내일 친구 한 명 데리면 이런 말 없죠? 이해되지? 물론 다리미로 다릴 수는 있지. 그러나 우리가 다리미로 다릴 수는, 그런 나쁜 짓은 할 수 있지만 친구를 데리며 할 수는 없죠. 그죠? 자, 친구 다리미로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아무리 미워도. 자, 그 다음 가로다라는 말은 공자, 가로대 이렇게는 쓸 수 있어도 공자가 가로면, 공자가 가로니 이런 말 없죠. 더불다라는 말은 더불어 숲, 더불어 살다 이런 말은 있어도 너와 더불고 싶어 이런 말 없지? 너와 더불고 살고 싶어 이런 말 없지? 그런 말 하면은 연락줄 지워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불고 이런 말 없다고. 그러므로 이렇게 특정한 어미하고만 결합하는 동사를 뭐라고 부른다? 불완전 동사. 자, 다음은 이제 어미의 종류.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어미는 뭐와 뭐가 있다?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다. 선어말 어미는 뭘 나타낸다? 시제와 높임.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있고요. 그리고 시제에 현재, 과거, 미래 등이 있습니다.
더 공부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반면에 어말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는 게 어말어미인데, 자 칠판 볼까요? 그는 옷을 벗는다. 이때 느는 무슨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그리고 다는 어말 어미인데, 이때는 벗는다 하고 여기서 문장이 또한 끝났지. 그지? 이해돼요? 즉 단어의 끝이면서 문장이 끝나면 그걸 종결어미라고 불러. 그래서 어말어미 중에서도 뭐라고 부른다? 종결어미. 옷을 더워서 벗었니? 의문형. 더우니까 옷을 벗어라? 명령형. 야, 우리 해수욕장에 왔으니까 옷을 벗자? 청유형. 그렇죠? 벌써 옷을 벗었구나? 감탄형. 이해돼요? 이게 왜 웃기니? 야, 고삐리들 왜 웃겨 이게? 스님이 그 예문을 들고 쳐다보는 게 변태 같니? 자, 그래서 이 벗다라는 말에 옷을 벗어라, 옷을 벗었니, 옷을 벗는다. 예문이 좀 변태스러워서 그런데 일단 이렇게 그 활용에 따라서 평서문도 만들어지고 의문문도 만들어지고 명령문도 만들어지고 청유문도 만들어지고 감탄문도 만들어져. 그걸 뭐라고 한다? 종결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지? 다음 이제 이런 문장. 그는 옷을 벗고 샤워를 했다. 자꾸 예문이 변태적으로 되는데, 자, 그는 옷을 벗고 샤워를 했다. 그죠? 막 가서 신고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건전한 예야. 자, 그는 옷을 벗고 샤워를 했다. 이러면 여기서 문장이 안 끝났죠.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면 종결어미인데 문장이 안 끝나고 다음 문장을 이어줬잖아.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연결어미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걸 연결어미. 자, 그 어미가 어말 어미면서 문장이 끝나면 뭐라고 부른다고? 종결어미. 반면에 이게 문장이 끝나지 않고 다음 문장을 이어주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 연결어미. 그런데 그 연결어미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나란히 이어주는 대등적 연결어미와 그리고 종속절과 주절로 이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 그리고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이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고는, 그는 옷을 벗고 샤워를 했다. 이때 고는 연결어미는 연결어미인데 의미상 무슨 연결어미가 될까? 자, 이게 대등적 연결어미가 되려면 옷을 벗다와 샤워를 했다가 옷을 벗지 않아도 샤워를 할 수 있다면, 그지? 그러면 더 변태 같지? 옷을 벗지 않고 샤워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두 가지를 나열했으니까 대등한 거지만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하잖아. 이해돼? 그러므로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이때는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즉 샤워를 했다는 말의 전제 조건이 옷을 벗은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를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문장. 그는 노래를 부르고 동생은 춤을 췄다. 그는 노래를 부르고 동생은 춤을 췄다. 얘네들도 조금 정상은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즉 그는 노래를 부르고 동생은 춤을 췄다. 이러면 이때 고는 동생이 춤을 춘 건
꼭 그가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건 아니야. 즉 이때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지. 그러므로 이때의 고는 연결어미는 연결어미인데 무슨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문장. 그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그는 지금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그러면 왜 먹고 싶니?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이러면은 이때 고는 이 보조 용언을 이어주는 거잖아. 그렇지? 앞에 게 본용언이고 뒤에 싶다는 보조 용언이잖아. 이렇게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주는 거는 역시 연결어미는 연결어미인데 뭐라고 불러? 보조적 연결어미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연결어미에는 세 종류가 있다.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와 보조적 연결어미. 사실은 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건 이 밑줄 친 연결어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전부 종속적 연결어미인데 하나만 대등적 연결어미라거나 다른 건 모두 본용언 보조용언이 만난 보조적 연결어미인데 하나만 즉 대등적 연결어미라거나. 이해됐어요? 중요합니다. 연결어미라는 것도 알아야겠지만 그 연결어미의 종류에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다. 다음 끝으로 전성어미인데 자 동사 벗다에 여기 채라는 의존명사가 와서 그는 옷을 벗은 채 교실에 들어갔다. 그는 옷을 벗은 채 교실에 들어갔다. 이러면 이때 이 벗다는 분명히 옷을 벗다라고 동사는 동사인데 잠시 채라는 의존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죠? 그래서 이 은은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문장을 이어준 것도 아니니까 종결어미도 아니고 연결어미도 아니고 잠시 관형어로 쓰게끔 해줬으니까 이걸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 품사의 성격을 바꾸어 동사나 형사를 잠시 관형사처럼 쓰게 하거나 잠시 부사처럼 쓰게 하거나 명사처럼 쓰게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전성어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두 개가 있는데 니은으로 끝나거나 리을로 끝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품사를 바꾸는 게 아니야. 품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장 성분만 관형어로 쓰게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니은, 리을이 붙어있는 동사나 형용사는 니은, 리을에 관형형 어미가 붙어있는 동사나 형용사는 관형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관형절을 만드는 어미가 니은과 리을이야. 그리고 명사형 어미는 명사절을 만들어. 명사절을 만드는 어미가 미음과 기가 있고. 알겠죠? 예를 들어 청소를 끝낸 학급 그러면 이때 끝내는 청소를 끝낸이라는 관형절을 이끄는 거야. 또 도서관은 책 읽는 사람들로 그러면 책 읽는 사람들을 꾸미게끔 하지. 그럴 때 책 읽는을 관형절로 이루어진 관형어다라고 말하는 거야. 품사는 그대로 뭐야? 동사고. 알겠죠? 이 전성어미는 품사는 못 바꿔. 품사는 못 바꾸고 문장의 역할만 바꾸는 거야. 자, 이것은 제가 쓰던 연필입니다. 역시 쓰다는 품사는 그대로 동사야. 그러나 문장 성분은 뭐야? 관형절로 관형어가 쓰이고 있는 거지. 알겠죠?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 했을 때 할은 하다의 리을
관형형 전성미가 와서 관형절 해야 한다 하는 말이 이를 꾸미게 한 거죠. 또 너는 철수의 성격이 원만함을 알았다. 이렇게 명사형 전성음이 미음이 와서 철수의 성격이 원만하다라는 문장을 명사절로 즉 쓰게 하고, 철수는 학교에 가기를 싫어한다. 역시 기라는 명사형 전성음이를 써서 명사절을 만든 거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전성어미는 즉 관형형 전성어미,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또 하나 이 부사형 전성어미로서 거기 메모에 부사형 전성어미다라고 해서 이 개를 아름답다, 아름답게, 이 개를 부사형 전성어미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하게 할 때의 개를 부사형 전성어미로 보는 입장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 전성어미는 관형형 전성어미냐 명사형 전성어미냐 이걸 출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아래 주의해야 될 어미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표현을 익히고 반복 학습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뭐 이치를 따져보고 할 건 없고, 그건 선생님이 주간에 이 뭐뭐 해야 할 어미 했을 때 이걸 사실은 시험에서 이 형태에 대해서 빈번하게 묻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단순 암기하면 되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친구들은 이제 좀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표정이 설명을 해야겠다. 설명을 안 하면 이것도 안 보고 넘어갈 것 같아서 이건 잠깐 또 설명을 하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합시다.